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노노 월요일날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은 태백편 19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요임금, 순임금, 탕임금, 우임금 등등에 대해서 덕이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또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요임금. 요임금은 공자도 그렇게 요순시대, 우리가 알잖아요. 요순시대. 중국의 모든 정치가 요순시대만큼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쉽게 말해서 롤 모델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삼고 있는데, 요임금은 자기가 정치를 할 때 말 그대로 해 뜨면 밭에 가가 일하고, 해에 지면 쉽게 말해서 아주 이제 편하게 쉬고, 여름에는 삼배 옷을 입고, 가을에는 겨울에는 가죽 옷을 입고, 본인이 선수 어떤 우물을 팔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많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대요. 쉽게 본보기를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 관광지를 보면 또 요임금의 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공자가 그만큼 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공자가 요임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는지 한번 언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 드리고자 합니다. 자왈, 공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대제라 위대하도다, 아주 커도다 라고 하네요. 요지 위군여라, 요임금이 요가 군자 위군, 임금으로서 한 것이 대제 위대하도다. 위위화, 외외화라, 이렇게 높더라. 유천, 하늘만이 위대하다다. 하늘만이 위대하다라고 하네. 요천 위대라. 근데 적지라고 하네요. 적지. 오로지 요임금이 그렇다. 요지는 위대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하늘이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지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요임금만이 하늘과 같이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또 탕탕화, 호탕하다. 어떻게, 그러니까 요임금이 그만큼 호탕하고 위대하는데, 민무, 능명언이라, 백성은 명, 그렇게 요임금에 대해서 부르지를 못하고 있다. 칭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요임금 얼마만큼 위대한지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 또 외외호와 그러니까 높아라. 뭐가 높고 나니까 그 유성공야라 이렇게 하네요. 그가 이룬 공을 이룬 거, 업적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임금을 평가할 때 위대하다고 하는데, 활동한다는데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잖아요. 다만 눈으로 보이는 그건 업적만이 그렇게 높은 거고, 기유 문장이 화려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임금을 이래같이 위대하고 호탕하고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형언할 수 없는 요임금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임금의 업적과 그리고 문장이 그렇게 화려하다, 그것만 언급할 수 있고 나머지는 언급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요임금을 평가를 하고, 즉 하늘과 같다라고 하네요. 오로지 유천, 하늘만이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오로지 적지라,
요 임금만이 그렇게 하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참, 요 임금이 얼마만큼 위대한, 뭐 전설적인 인물이라 하는데, 공자는 그렇게 하늘과 같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또, 요 임금은 뭐 역사 전설에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했다요. 뭐, 그릇, 질그릇, 우리가 도자기, 그런 쪽에서 뛰어난 뭐 부족의 지도자지 않느냐라고 또 말을 또 하기도 하는데, 뭐 밥을 먹는데 이와 같이 도자기를 먹으면 뭐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자기를 잘 굽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위대하다고 평가를 했겠죠, 그렇죠? 새로운 물건이 나왔으니까 그런 차원에 보면 되는데,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살펴보면 이 지도자나 현재 왕이나 정치가나 뭐 어떤 조직의 뭐 장이나 회사의 회장에 따졌을 때 우리는 그러면 요인만큼 어떻게 해야 위대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종들한테 돈만 많이 준다고, 백성들한테 물질적으로만 풍부한다고 해서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대통령이고 위대한 정치가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가 가장 좋은 거냐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거에 은행 다닐 때 뭐 중소기업 물론 대출 같은 게 해주면 대표이사하고 면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직원들을 위해서 연수 프로그램 등등을 어떻게 좀 많이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하니까, 자기 중소기업에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직원들을 어떤 기술을 많이 가르쳐 놓으면 다른 데로 이직도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기술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 만약에 기사에서 어떤 직원의 능력을 키워놨다면 이 직원이 다른 데 갔다 물론 뭐 배를 아프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직원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 사람이 뭐 금성을 가겠어, 화성을 가겠어, 지구에 남아있고 또 대한민국에 남아있겠죠. 또 이혼 나라도 가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 직원이 어떤 당초에 내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 회사가 필요한 거를 또 다시 또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어떤 A라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실력이 뛰어나서 실력을 키워갔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삼성을 했는데 대기업에 갔다. 그러면 대기업에 갔으면 이 그룹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이 회사가 필요한 게 있다면 또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불교에서도 보면 이 보시 많이 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무주상 보시, 어떤 상에 끄달림이 없이 이 보시를 해라. 내가 쉽게 말해서 어떤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베풀어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인재를 키워나면 쉽게 해서 부모들은 자식을 뭐 페이백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 어디 가든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올바른 사람으로라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식이 되기 하는 차원에서 부모들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회사의 직원을 따지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리더자, 올바른 대표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한나라의 대통령도 왕도 보면 국민들이 옛날엔 그랬잖아요. 뭐 국민들이 뭐 글을 알면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까봐 글을 못 배우게 하고 소수자만 뭐 글을 배우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땐 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대왕도 우리말은 중국과 달라서 우리가 말한 대로 표기할 수 없으니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이제 누구나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글 후민정음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세종대왕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국민이나 회사의 직원이나 각자 주어진 삶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은 대표자고 리더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뭐 물질적으로 자기가 조그만의 노력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배고프고 그런 거는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사람들은 그걸로서는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죠? 한 단계 참 잘 살았다. 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그만큼 성장시켜주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뭐 국민들을 개돼지로 뭐 취급해서 먹는 것에만 그렇게 해갖고는 좋은 리더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만 동물과 달라가지고 뭔가 모르게 항상 성장에 하려는 그런 욕구에 목이 매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세종대왕이 국민들이 글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기할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시피 현재 조직원들, 현재 국민들이 과연 필요한 것이 뭔지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그것을 달성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자고 진정한 대표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백편 19번째 문장 요 임금을 어떤 모델로 공자가 이렇게 칭송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